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마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벌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현대차가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무역 장벽 앞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가장 휘청거릴까요? 누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까요?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죠. 첫 번째, 새로운 관세 장벽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닥친 수조원짜리 문제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돼요. 이 문제는 결코 한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말 그대로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 수조 원대 비용을 떠안기는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2025년 딱 상반기 6개월 동안 현대차와 기아가 물어야 할 걸로 예상되는 관세 비용이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건 회사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게 현대차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토요타, 폭스바겐, GM 이름만 되면 알만한 경쟁사들 모두 예외가 없어요. 다들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업계 전체가 관세 폭탄을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이 된 현대차, 그리고 독특한 취약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현대차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어렵긴 한데 유독 현대차한테 이번 관세 전쟁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보기 전에 현대차가 뭘 잘하는지부터 한번 보죠. 바로 강점인데요. 매출의 65%, 그러니까 3분의 2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수익성이 아주 높은 선진 시장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돈이 되는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시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 SUV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차들 있죠? 이런 고수익 차량 판매 비중을 2018년에 47%였던 걸 2024년에는 65%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사업 전략을 영리하게 잘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아킬레스건, 미국에서 파는 차의 절반이 훌쩍 넘는 57.6%를 수입해서 판다는 점이에요. 이게 경쟁사인 토요타보다도 높고 특히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GM하고 비교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업적 강점을 활용한 공격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부터 현대차의 반격을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공격적인 사업 전략이에요. 이 문장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차의 강점 있죠? 잘 팔리면서 돈도 많이 남는 SUV나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요. 바로 이 차들이 관세 때문에 생기는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첫 번째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9.7%에서 7.5%로 훅 떨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에 새로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다시 8.2%까지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이 전략적 투자가 관세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철옹성입니다. 재무적 강점을 활용한 방어벽인데요. 자, 현대차의 두 번째 대응 카드는 바로 막강한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회사들이랑 직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부채 비율,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는 이 수치가 업계 최고 수준인 도요타랑 거의 비슷해요. GM이나 폭스바겐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요. 재무적으로 정말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현대차의 진짜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빚을 다 갚고도 수중이 남는 돈, 순연금이 무려 30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실탄이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말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막대한 현금, 이 재무적인 쿠션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관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미국 공장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도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길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앞으로를 한번 전망해볼까요? 현대차가 분명히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있었죠. 이걸 고수익 차종이라는 사업적인 방패로 일단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막대한 현금이라는 재무적인 무기를 가지고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현대차의 미래는 미국 내 생산을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는 무역 정책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기차와 무역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자동차의 성능을 가르는 기준이 과연 엔진의 마력일까요? 아니면 이런 위기를 견뎌내고 미래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힘이 새로운 마력이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